불교의 부처를 떠올리시면 혜리 씨가 이해가 될 겁니다. 부처님은 어떠한 그 일상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어떠한 자유도 실제 자유가 아니라고 봤어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그래서 어떠한 경우도 자유로울 수 없고 오직 해탈,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깨달음의 경지에 12경지, 뭐 1경, 2경 해가지고 정도를 얘기할 정도로 1경부터 12경까지 쭉 해가지고 경지를 넘어섰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다고 오래전에 이미 설법을 했습니다. 하지만 혜리 씨는 좀 다른 차원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보고 싶었던 건 이런 거죠. 모차르트는 자유로웠을까요? 아인슈타인은 자유로웠을까요? 아마 그들도 제가 보기에는 혜리 씨와 똑같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봤어요. 네, 좋습니다. 꿈을 뭐 안 꾸는 것도 자유롭지 않고 꿔도 자유롭지 않고 그러면 자유는 어떻게 이해가 되나요? 자유에 대한 혜리 씨 보면 이제 자기가 바라는 걸 이루는 걸 자유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자유를 정의할 수 있어요? 자유롭지 않은 경우는 이해가 됐는데 그럼 뭐가 자유예요? 이루는 것도 자유. 예? 이루는 것도 자유인데 예. 언제나 자유로운 게 불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게 자유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언제나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룰 수는 없다. 가끔은 이루고. 이뤄도 가끔은 억압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이연령 비연령이라고 그래. 이럴 때 이렇게 자유롭다고 그러고 또 저럴 때도 자유롭다고 그러면은 다시 묻게 되죠.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자유는 뭐죠? 또 묻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럼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나오셔서 한 마이크를 좀 써주세요. 질문이 중요해 지금은. 우리 발표자가 약간 애매해가지고. 네. 저는 한국어문학부 남선우입니다. 네, 선우 씨. 네, 꿈을 이루는 게 자유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람이 누구나 다 꿈이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들으면서 그러니까 꿈이 없을 수도 있고 또 하고 싶은 게 없을 수도 있고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뭐 감히 뭔가를 바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사람들은 에게는 어떤 식으로 자유를 정의해야 하는 건지 그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뭐 환경적인 한계에 부딪히셔서 그렇게 꿈을 가질 수 없는 분들은 그 환경에서 일단 벗어나는 게 그분들의 그 자유가 되겠죠? 그 벗어나는 것이. 근데 권리? 꿈꾸는 것이 권리. 그 환경 때문에 세뇌되어서 자신이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도 네? 맞아요. 그런 생각 그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예시가 네. 환경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세뇌가 되어가지고 한번 나와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고. 네, 저는 홍보광고학과 강연서라고 하고요. 강연, 예.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를 한 10몇 년 동안 받은 아이들은 자기가 이런 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못하고 부모에게 계속 매어 사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하셨는데 막 그분들의 꿈은 벗어나는 게 아니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생각도 자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아니, 학대 피해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얘기를 네. 생각 자체를 간단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 꿈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자유롭지 않은 거죠. 그분들이 꿈을 가지려면 학대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뭐 쉽습니다, 그거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상황은 아주 어렵지만은 지금 답변하는데 어려움은 별로 사실 없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나오셔서 한번 해주세요. 저는 양지한이라고 합니다. 네.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그 자신의 삶의 방향을 꿈이 억압하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다고 했잖아요. 근데 꿈을 이루는 방법이 꼭 한 가지도 아닌데 많은 방법 중에서 그걸 또 자신이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억압당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여러 가지 중에 꼭 하나만을 선택해서 억압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꿈을 이루려고 하는 그 과정 중에 보면 어쨌든 그 꿈이 그냥 그 자체가 어쨌든 내가 그 꿈이 마지막 그 목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향해서 일단 간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일단 그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뭐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그건 여러 가지일 수 있는데 결국 마지막 그 목표 저는 그거를 말씀드린. 네, 좋습니다. 두 분 들어가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신 셈이네요. 꿈을 가지면 다른 꿈을 버려야 되지 않냐. 그러면 그것이 자유롭지 않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연 씨의 질문은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꿈을 가지면 그 방향으로 살아간다는 면에서는 비록 구속이 주어지는 건데 꿈을 이루는 것이 자유의 실현 아닐까요? 이렇게 본다면 삶을 살아나가는 과정이 그런 것이고 우리 자유의 조건을 보자면 삶이 없다면 자유도 없는 거죠. 그러면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자유로운 것이고 꿈 없는 것이 부자유일 것이다. 그럼 오히려 그렇게 억압으로 봐서는 곤란하다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분을 모시겠습니다. 네, 자기소개부터. 앙키공학과 이경희고요. 네, 마이크가 좀 켜졌네? 저도 사람의 삶이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저 약간 마이크 좀 더 가까이 대주세요. 자유롭지 사람이 않다. 네. 생각하고 행동하는 전반적인 범위의 자유를 생각했고요. 사람이 태어나는 자기 삶의 시작부터도 부모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부모님이나 뭐 다른 사람의 가치관, 뭐 말, 행동, 환경 같은 게 모두 자기 무의식 의식 속에서 자기 삶의 결정이랑 자기 생각에 관여하고 자유를 제약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이런 말투로 말을 하고 어떤 어휘를 많이 쓰고 혹은 뭔가를 먹고 어디에 가는 사소한 행위까지도 다 이제 잘하는 거 그런 누군가의 제약에 의해서
그거에 대한 인식과 정보를 이제 받아들이고 거기서 이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뭔가 행동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자유가 아니라 자기가 너무 익숙해져서 자유라고 착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측면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환경 문제가 재미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감옥 얘기를 했었죠. 형벌로서의 이러한 그 자유를 이제 제약할 때 그게 정말 자유의 제약이 될 수도 있고, 그걸로 자유가 제약 안 당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꾸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 속에 수많은 자유의 제약들이 있는데, 자유가 제약을 당한다는 거 보니까 어쨌든 우리는 자유로워야 되는 거네요. 자유를 제약할 수 있으니까, 제약이 가능하려면은 자유로워야만 그 제약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갈등이 있습니다. 자유 상태와 그 제약 상태. 제약은 결국 자유애로 향하게 될 테고, 자유로운 사람은 결국 또 제약애로 나아가게 서로 맞물려 있겠네요. 그러니까 한쪽은 분명히 강조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른 쪽도 있을 수 있어서, 예. 자, 질문 있으신가요? 지연 씨 있어요? 질문? 현실 얘기가 나오니까 좀 질문이 어려운가 보다. 네, 좋습니다. 질문이 지금 안 나와서 그러면은 네 번째 분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경제학부 이문빈입니다. 저는 세 번째 분이랑 이유림? 이문빈. 이문빈. 저는 세 번째 분이랑 너무 내용이 비슷해가지고 그런데 저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세요. 자유를 약간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온전히 주체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자유이다. 근데 제약이 없으면 답을 요구하는 질문조차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자유가 존재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됐는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만약에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선택하세요라고 하면 아무런 제약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약을 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질문이라는 것 자체가 제약을 요구하고 무슨 제약이 있어야지만 내가 무언가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까지도 존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제약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럼 온전히 주체적일 수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하라는 선택지를 줬을 때 그 선택을 하라는 그 선택지를 주는 것 자체가 제약이다? 네, 제약이라는 게 그럼 자유로우세요? 그러면 그거는 제약이 되나요? 자유에 대한 제약이 돼요? 자유로우세요? 제가 이 대답을 하는데 자유롭냐고 하면 자유롭지 않다고 대답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선택하세요라는 게 과연 선택에 대한 제약인가요? 아니면 선택권을 주는 건가요? 제약이라고. 좋습니다. 자,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좀 머리가 아픕니다, 지금. 공감 활동 말동 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류학생이고요. 이다빈이라고 하고요. 네. 사실 이게 뭐 적절한 반론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타자는 항상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맥락이 같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자유롭다고 하는 것조차 자유롭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우리 철학 시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꿈 얘기하셨는데 제가 꿈을 꾸는 것조차도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랑 같은 맥락이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저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타인을 보고 제가 판단을 한 거고, 제가 태어났을 때 누굴 보고 누구에게 어떤 교육을 받고 누구에게 어떤 생각을 마이크를 좀 주세요.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저는 만들어진 존재이고, 또 다른 요소에 의해, 수많은 요소에 의해서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 영향에 의해서 제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면 결국엔 그게 제가 자유롭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간이 다른 요소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존재인 이상 자유롭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생각이 아마 그 구주소의 학파들이나 뭐 하여튼 뭐 최근에 나온 이런 담론인 것 같은데, 이 생각에 지배되는 것도 그쵸? 이 생각에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저의 생각과 저의 주장마저도 자유롭지 못한 주장이고, 자유롭지 못하게 선택하고 제가 발표하는 내용과 발표하게 되는. 그러면 저 우리 문빈 씨의 이 발표 점수 누구 줘야 돼? 누구한테 줘야 돼? 저는 점수를 받기 위해 여기. 아니 아니까 제 질문하네. 자유롭지 않은 거죠. 좋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 들어가세요. 우리 이 자유 개념은 저희가 논의한 거와 조금 다른 종류의 자유 개념입니다. 자기 자신을 선택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데요. 선택권을 줬을 때 우리는 스스로의 그 욕망을 선택하는지, 아니면은 자신도 모르게 코카콜라를 선택하는지, 광고에 의해서 다양한 영향을 받아서. 근데 오늘날에는 구조주의 락강이를 넘어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 소비의 주체로 바뀌어 버렸어요. 욕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소비가 더 중요해져 버려요. 소비자하면 그냥 자유로운 사람, 소비할 수 있는 돈이 있다, 재산이 있다, 그러면 자유롭다고 등식화가 되는 사회가 된 거죠. 그 욕망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의 소비 기계가 돼버렸어요. 자유를 완전히 잃어버린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때도 우리는 여전히 내가 소비하는 동안 나는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욕망하는, 그 타인의 욕망일지라도 내가 욕망하는 동안 나는 자유로운 거죠. 욕망할 자유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거부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거부를 못하고 있죠. 거부를 못하고 있지만 내가 어느 순간 나 이거 싫어, 자각을 해서 깨달아서 나는 타인의 욕망을 절대 욕망하지 않을 거야. 이것도 타인의 욕망이라고 칩시다. 하지만 그런 자각을 통해서 우리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유의지를 발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다른 문제에 속하고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스스로 의지 없이 선택을 당하고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라기보다는 자유의지에 관한 문제로 조금 더 어려워진 문제.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어렵게 느껴진 이유가 자유 자체의 문제에서 자유의지라든지 욕망의 문제로 자유 문제가 좀 심화됐기 때문에 갑자기 어려움을 좀 느꼈습니다. 우리 5번째 분을 한번 기회가 됐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어과 정보재라고 합니다. 네. 네, 저도 앞서 말씀하셨던 분들하고 되게 비슷하게 좀 자유롭지 않다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가 탄생을 하는 시점부터 이제 어떤 사회 속에서 탄생을 하고 그 소속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기 때부터 어떤 엄마가 말하는 것을 이제 모방하고 하기 시작하면서 배우고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거부터가 일단 자기 스스로 깨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자유롭지 않다고 보았고, 또 이제 사회 속에서 살면서 어떤 도덕관념 같은 걸 배우면서 스스로 이제 절제하고 조절하는 그런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진정한 자유가 약간 욕망에 있다고 봤어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어 하는 것을 봤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남의 것을 훔치고 싶지만 그러지 않는 이유는 자아에서부터 어떤 도덕적인 기제가 발동해서 나만의 욕망을 억압하고 또 조절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자유롭지 않다. 그래서 뭐가 자유로운 것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제가 스스로 사고하고 이제 배운 것을 실천하는 거, 생각하는 것을 실천하는 게 자유롭다고 봤어요. 방금 전에 이제 발표하셨던 분이 이제 본인의 발표가 자유롭지 않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실천을 하신 것 자체가 저는 본인의 자유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자기가 실천하는 거, 실천에 자유가 있다고 봤어요. 약간 자유의지하고도 좀 비슷한데, 네, 실천하는 부분에서 자유를 보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질문을 한 분 정도 받아보겠습니다. 좀 체계적으로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좀 질문하시려면 생각할 시간이 조금 필요한데, 그래도 다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실천이라는 새로운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고민이 되실 거예요. 과연 우리 자유 개념을 실천까지 연결을 시켜야만 되는지, 우리 이렇게 되면 자유가 좀 어려워집니다. 실천까지 간다면, 모차르트처럼 그 위대한 악상을 그려내지 못한 사람은 자유롭지 않게 돼. 그러니까 실천의 정도도 문제가 되고, 실천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가지고, 자유의 조건이 좀 더 엄격해진 셈입니다. 요거 시간 관계상 고민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실천과 관련된 자유 문제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일단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자유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제가 제 표현대로 쓰면 프로그램 제너레이션, 프로그램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철저히 규격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반성이 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세대들인 것이죠. 또 삶의 목적을 스스로 정하기도 어려워지고 있고요. 선택지들은 너무 많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뚜렷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테고 분명한 삶의 방향들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선택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미 선택한 걸 포기하기도 어려워지는 것이죠. 변화와 혁신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여러분에게 혁신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삶은 혁신과 변화가 어려운 그런 트랙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시대는 그 트랙을 자꾸 넘나들고 건너뛰라고 요구하고 있어서 정신분열증적인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자유라는 것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실존 철학입니다. 실존 철학은 이러한 시대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어떻게 나가설 것인지, 어떻게 초월할 것인지,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스스로 묻고 고민하고 답을 내리는 그러한 영역이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수업을 같이 들었던 분들 중에 아주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는 그런 인물이 필요해요. 이런 트랙을 넘어가지고 초월해서 시대가 요구하는 것과 개인적으로 고통받는 이러한 공경을 함께 해결해 줄 그런 창의적인 인재가 필요한 거죠. 이건 스스로 고민해서 실제로 넘어가야 됩니다. 말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저 같은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건 또 아닙니다. 스스로 여러분이 그것을 초월해 갈 때 보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해주면 사람들이 희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이제 강의와 관련한 좀 잠깐 안내를 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흔히 말하는 방식으로 얘기하면은